글씨가 좀 꾹꾹한 게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오늘 들어갈 페이지가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 장문독해 얘기인데요. 일단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필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재는 일단 수능 중심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 중심의 교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능 문제 풀이,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어차피 독해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데,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모든 대전제는 단어 알아야 되고 구조 분석 잘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해석이 제대로 되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논리 전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바로 관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놈의 문제풀이 요령을 따지고 거기에서 스킬을 따진다? 아이고, 그런 생각은 그냥 집어치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말 그대로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프 발리슛을 때릴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자, 일단은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대전제가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장문독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개는 조금 긴 건데 2개짜리 장문이 있고요. 하나는 대땅 긴데 덩어리가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나오진 않지만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는 이마에 길게 나오는 게 3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17년인가 8년인가 그때 9월 고3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실제 EBS 교재에서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글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요 2개짜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논설문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말하는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뭐가 많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를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고 끝나고 나서 뭐하지? 이런 생각만 했겠죠. 아니면은 뒤에 시간이 모질라가지고 문제를 제대로 분석 안 하셨거나 그럴 건데, 41번 문제는 제목 묻는 것이요, 42번 문제는 3점짜리가 대체적이었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논리 전개가 제대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반드시 주장 그리고 근거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글도 좀 길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인데 여기에 A로 시작돼 가지고 A 다음에 이어질 B, C, D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통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43번 문제가 순서고요. 44번 문제가 지칭입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마지막으로 45번은 일치 문제입니다. 자, 내가 얘보다도 얘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글의 종류가 스토리입니다. 즉 이야기예요. 글의 종류가 스토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그 하나의 문장 자체가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다. 내 가슴은 뛰었다.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논설문은요, 거기에 무슨 뭐 관계대명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접속사 because도 들어가야 되고 뭐시기 되게 길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약간의 꼼수가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엄하게 순서 잡는 거에서 개고생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일치부터 푸시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유, 지문 순서와 보기 순서가 똑같기 때문에. 그 말은
26번 문제가 일치 문제잖아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특정 소재에 대해서 어떤 설명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물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일치 문제나 요 일치 문제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순서 잡아갖고 이걸 그냥 하나씩 찾아갖고 대입만 해버리면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뭐가 대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해석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해석 안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런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지칭 추론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원래 예전에는 이제 19번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칭은 말 그대로 가리키는 놈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거예요. 그게 스토리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도 지금 여기서 내신 대비 내하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 스토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같은 대명사가 몇 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게 시험 문제 변형으로 나왔을 때 지칭으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심경 변화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긴장이 되었다. 근데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셨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럼 심경 변화가 뭐야? nervous에서 pleased로 바뀌는 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마음 놓고 푸시고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난 다음에 얘는 복불복으로 가세요. 정 안 되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복불복으로 가시는 게 제일 낫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 처음부터 해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신 있게 하세요. 그냥. 뭐 뜯어말리는 거 없거든요. 뜯어말리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방법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이런 방법으로도 쳐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쳐봐라 라는 얘기를 hello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이 글 길이에다가 이거를 그냥 싸잡아 합쳤어요. 그래서 여기도 글의 종류가 뭐냐면 스토리였습니다. 문제수 3개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순서를 못 잡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스토리라 그랬죠. 스토리 이야기, 소설, 문학작품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뭐라 그랬죠? 지칭 아니면 심경 분위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3번이 뭐였냐면요 심경 분위기였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은. 왜? 엄하게 순서 잡으려고 용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글 읽다가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거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44요? 똑같이 지칭이에요. 45요? 똑같이 일치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일이 없다라고 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들마다 그럴 수는 있거든요. 학교들마다 만약에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 6월 모의고사 작문까지 다 들어가. 근데 저걸 내겠대. 근데 저거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거든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얘는 그냥 안 건드리고 그대로 내요. 만약에 낸다면. 얘는 만약에 낸다 하면요.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면 요 덩어리에서만 내거나. 그래서 이 덩어리 하나를 딱 빼가지고 문제를 내버리는 거죠. 아예.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내는 학교가 사실 이 근방에서는 잘 없었지만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달고 아주 창의적인 학교죠. 오죽했으면 이거 부교재도 창의적으로 듣기야. 제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유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작문 풀 때요 시간이 조금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 이때쯤 되면요 저 시간 모자라서 대충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풀면 되지 그냥. 자, 문제 유형들이라 하는 게 잘 보시면요. 내가 전에 우리가 내신에서 지금 처음 그거 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모든 모의고사 독해글은요 논설문, 설명문 아니면 스토리야. 근데 논설문이 제일 많아. 왜? 요지 나오죠. 주장 나오죠. 주제 나오죠. 순서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은 아니다. 그 다음 빈칸 나오죠. 그 다음 어휘도 여기 들어가요. 어법도 그 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법 글 자체가. 그 다음에 뭐 문장 삽입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설문이 제일 많아요. 결국은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잡아내는 거야. 그래서 국어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필자의 의도가 뭐냐 이런 거. 그걸 잡아내는 거죠. 설명문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던 모의고사 26번 문제, 그 다음에 도표, 그 다음에 광고, 포스터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스토리요? 아까 말했던 이거 아니면 19번이에요. 선생님 19번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처음 쳐봤는데. 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를 쳤으면 이제 어떤 유형인지 돌아가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아직 모의고사 1회 등급 나가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그거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대충 공부하라 소리가 아니라 계속 다지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방금 듣기 조사했을 때도요. 지금 원래 2반에 계시던 분들 듣기 파악했을 때 지금 듣기가 지금 제대로 결과가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1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반 최근에 듣기 한 3번 했거든요. 3번 딱 했어요. 처음 했을 때도 결과가 딱 여러분들 비슷했어요. 근데 딱 3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결과가 조금씩 올라가요. 듣기만 그냥 했을 뿐인데. 받아쓰기만 그냥 했을 뿐인데.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듣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3학년 들어갔을 때의 모든 대전제는 듣기는 일단 다 맞아야 돼요. 어쩌다 운 없이 한 개 틀린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는 요령이란 게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당연히 단어 알고 해석 다 되면 거기에 따라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너무 길어가지고 아우 짜증나 죽겠어 이까지 마세요. 그냥 차근차근 그냥 푸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토리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술술 읽힙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읽힙니다. 그래서 시간 싸움을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듣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분도 있고요. 그게 아닐 경우라면 듣기를 풀고 난 다음에 바로 도표 일치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도표 일치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18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듣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장문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장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 사람. 근데 여기서 어떤 순서로 푼다라고 해서 감독관이 왜 당신은 처음부터 안 풉니까? 부정행위 나가.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제일 맞는 방법을 찾는 게 바로 모의고사라는 시험의 본질입니다. 시뮬레이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렇게 하니까 5등급 이렇게 하니까 3등급이야. 그럼 등급 잘 나오는 걸로 한 게 낫겠죠.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가장 큰 본질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주제 중심, 그 다음에 얘는 말 그대로 스토리 전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기존에 계시던 2반 학생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요. 난 항상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핵심 5가지 무조건 내한테 카톡 보내라 합니다. 그거 안 보내면 그날 공부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야. 최소한 뭐라도 좀 입력을 하고 오늘 받는 거 최소한 5개라도 알고 나한테 보내라 이런 얘기야. 그럼 그거라도 기억하겠지.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자, 불 다시 꺼주세요. 스토리 얘기 시작합니다. 114번 갑니다. 동인 이거 보고 있다가 만약에 30분 넘으면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이것만 떨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Roy was 9-year-old boy like any other full of hope and curiosity 합니다.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로이는요 9살 된 소년이에요. like any other 하는 표현은 다른 아이들처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9살이에요. 9살. 자, 근데 뭘로 가득 찼다고요? hope와 curiosity로 full 했대요. 질문. hope는 다 아실 거고 curiosity가 무슨 뜻이야?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이죠. 말 그대로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9살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동사가 과거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you'd never find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가 running around with the other children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결코 알아내지 못해요. 그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running around. 무슨 뜻입니까? run around. 쉽게 생각해라. 호기심으로 가득 찬 9살 아이인데 결코 여러분들은 이거 알지 못해요. 다른 아이들처럼 뭐 하지 못한다는 거. run around야. 뛰어놀다. 그래, 뛰어놀다. 뛰어 돌아다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돌아다니지 못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딱 나왔죠.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아이긴 하지만 얘가 뭔가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that wa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니까 로이가 a sick child 아픈 아이이기 때문인데요.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에 걸려 있는 아이인데 with the deadly disease called leukemia 합니다. 밑에 뜻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백혈병. 요런 단어들은 굳이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독해 지문 밑에다가 보여줄 거니까. 알겠죠? 의학 용어라서.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 치명적인 질병의 병든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어떡해. 불쌍해. 자, though the disease had been getting better 합니다. 자, though 무슨 뜻이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 빨리 얘기해. 니네 지금 내랑 처음 수업하니 일반? 네. though 무슨 뜻이에요? 비록 니네 단어 안 찾았니? 근데 비록 그거 맞아요. 자, 요거 해석하실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하는 요 표현으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 계속 보세요. 주어 나왔죠? 얘 동사 나왔어요. had been getting까지 같이 갈게요. 동사. 그러면은 그 질병이 had been getting better 그랬어요. 그럼 질병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뜻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좋아하지. 더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태 자체가 나아졌다 할지라도 there was always the chance입니다. chance 다음에 of가 들어가면 이 chance는 무슨 뜻일까? 자, 다시요. 하나 정리할게요. chance 다음에 to 동사원형 들어가면 chance가 무슨 뜻이게? 뭐할 기회. 그렇죠. 뭐할 기회. 근데 chance 다음에 of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적으세요. 가능성. 이런 뜻입니다. 요거 갖고 오늘 또 핵심 5가지 하나 분명히 올릴 사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없었대요. 그러니까 get worse again at any moment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뭔가 질병이 좀 더 나아지기는 나아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맥락만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로이가 9살인데 희망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있는데 백혈병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스토리 전개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그렇지만 the little one did not once complain or weep over the cruel hand given to him by fate 합니다. 여기서 the little one이 누굴까요? Who is the little one? 뒤에 동사 잘 보세요. 불평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불평 누가 하냐? 아프네. 아픈 애가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로이입니다. 야, 만약에 이런 거 시험 대비 나왔을 때 더 리틀 원이 가리킨 게 누군지를 써라 이까 하면 어떡할 건데? 자, 여기서 once는요. not once 들어갔으니까 한 번도 아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weep 울지도 않았대요. 뭐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잔인한 어떤 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어떤 잔인한 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인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운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단지 sat at his favorite window. 단지 앉아 있었어요. 그의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뭐 하면서? 자, 콤마 찍고 ing는 뭐뭐 하면서입니다. 연속 동작 또는 동시 동작이라고 얘기해서 보면서요. 그러면은 창밖이 이렇게 딱 있으면 앉아가지고 응가하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the children at play. 그럼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침묵은요 뭐였더라? heartbreaking 합니다. heartbreaking 무슨 뜻입니까? 찾은 사람 얘기해. 이 단어 안 찾았니? 왜 자꾸 나를 연변 사람으로 만들어?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의 침묵이 그의 부모에게 하트 브레이킹이었대. 무슨 뜻일까? 아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니네 백혈병 걸린데 니네 부모님 뭐라고 생각하시겠냐 그런 얘기야. 아이고 꽃이다 이 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픔이죠. 당연히 그의 침묵은 울지도 않고 불평도 안 해. 병은 걸렸어. 근데 아이고 우리 아는 조용히 그래도 착하게 잘 있네. 다행이다. 누가 그래 생각하겠습니까? 나가서 뛰놀고 싶은데 왜 하염없이 밖에 아들 보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모 이름이 매튜와 수잔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물 등장했어요. 아까까지 로이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수잔은요, found his calm acceptance more unbearable 합니다. 요 말도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수잔은요, 발견했습니다. 또는 알아냈습니다. 그의 차분한 어떤 그 수용이 좀 더 어떻더라? unbearable 하더래요. unbearable 무슨 뜻입니까? 참을 수 없는. 그렇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뜻입니다. 자, 요 단어 구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bea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bear이라고 하게 되면은 명사로는 곰이지만은 이게 동사로는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떤 단어가 ABLE로 끝나면은 이 단어는 무조건 동사에서 할 수 있는 이야. 무조건이야. 근데 on이 들어갔으니까 on은 낫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견딜 수 없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계속 차분하게 있으니까 밖에 창밖은 바라보고 있는데 아는 지금 질병 걸려가 이제 언제 의해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애가 조용히 있는데 우리 아는 차분해서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이게 A입니다. 됐죠? 상황 정리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그럼 B가 어떤 얘기로 되느냐? 보통 있잖아요. 저 원데이 하는 표현이 딱 나오면은 일단 이 글은 일단 아니에요. 이 글은 일단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찍어야 될 상황이 생겼어. 찍는 것도 잘 찍어야 돼. 만약에 원데이 뜻이 뭡니까? 어느 날. 보통 어느 날 이런 표현이 들어갈 때는요.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 딱 주어지고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그렇게 됩니다. 전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동현 원장님은 쌤마스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다. 맨날 재미없는 드립을 날리면서 애들에게 웃기려고 오만상 용을 쓰신다. 어느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 설정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문제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게 있다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어느 날은 어느 날인데 한번 가볼게요. As Susan sat watching her son enjoy the evening play of the children 합니다. 자, 일단 as로 시작됐습니다. 수잔이 앉았어요. 뭐 하면서 그녀의 아들이 즐기는 것을 본대요. 잠깐만요. 그녀의 아들이 즐기는 것을 보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그 아이들의 저녁 놀이를 즐기는 것을 보고 있었대요. 약간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일단은요. 왜? A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로이가 하염없이 그냥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저녁인지 아침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자, 일단 가볼게요. 그녀는요. 갑자기요. 봤대요. 그가요. laugh loudly 하는 걸 봤대요. 갑자기 크게 웃는 걸 봤대. 보면서 하하하 이랬대요. 그 전까지 어땠어요? 되게 조용했잖아. 그죠? With a sudden thrill of joy 합니다. 여기서 요게 지금 콤마로 들어가는 자리인데 갑작스러운 기쁨의 전율과 함께 이런 얘기야. 근데 주어가 누가 나오면 수잔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질문. 갑작스러운 기쁨의 전율은 지금 로이가 느낀 거야? 수잔이 느낀 거야? 수잔이 느낀 거죠. 지금 엄마가 느낀 겁니다. 왜? 그 전까지 조용히 있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찢어져. 어떻게 한데 갑자기 뭐 저녁놀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로이가 하악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잔이 어머나 우리 아가 와이카노 저 즐거운갑다 어머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세요. 러쉬 됐대요. 달려갔대요. 뭐 하려고? See the cause of Roy's unusual excitement 합니다. unusual 뜻이 뭡니까? usual의 반대말인가? 당연히 특이한이죠. usual은 보통인데 당연히 특이한 어떤 기쁨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리틀보이.
이거 로이 아닙니다. 만약에 얘가 리틀보이가 로이였으면 어가 아니라 더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어린 소년인데 거의 한 2살 정도 되는데 was pushing his nose up at Roy 합니다. 갑자기 was pushing his nose up at Roy 한대요. 그의 코를 위로 팍 하고 이렇게 들어 올렸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로이는 지금 건물 안에 있습니까? 건물 밖에 있습니까? 안에. 밖에. 일단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런 이상한 즐거움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려고 수잔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딱 보니까 한 2살 된 애가 로이의 코를 익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최소한 병실은 아니겠죠. 일단 아시겠죠? 일단 병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순서상으로 생각해봐도 B가 처음이 아닌 이유는 분명히 병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든지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지금 중간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B는 그렇다 치고, 아니, B 안 끝났구나. 자, 일단 surprisingly, Roy was also making funny gestures at the little guy 합니다. at the little guy. 여기서 at the little guy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로이야, 딴 놈이야? 딴 놈. 아시겠죠? 그러면 로이도 또한 making funny gesture 하니까 뭔가 웃긴 몸짓을 에헤이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야. 누구한테? 그 2살 된 애한테. 아시겠죠? 즉,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5살 된 시온이가 우리 둘째 시윤이한테 형아 봐라 귀여워 죽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시윤이는 형아 하면 뻑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구만. 자, 어쨌든 이것은요 went on 했대요. 자, went on 무슨 뜻이야? go on. 내가 이런 단어 물어볼 줄 몰랐죠. 지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keep on하고요, go on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뒤에 ing 들어가면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얼마 동안 계속되어졌대요. 이 디스가 아까 얘기했던 뭐야? 2살 된 애는 익 하고 있는 거고 로이는 에익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계속되어졌대요. 그러면서 making Susan extremely happy 한대요. 수잔을 극도로 행복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해석을 극도로라고 했지만 그냥 이거 매우라고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매우라고 괜히 또 극단적으로 익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로 행복해서 로이는 마침내 웃게 되었대요. 이건 약간 좀 결말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이글 다음에 만약에 뭐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지금 수잔이 이 모습을 발견한 거잖아. 근데 등장인물 하나가 빠졌어. 그 누가 빠졌어? 아빠가 빠졌죠. 문제 푼 사람들 알 거야. 아빠 빠졌잖아. 그럼 수잔 여보 우리 로이가요 미쳤어요. 뭐 이렇게라도 말을 하든지 뭔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C 가볼게요. darling 합니다. 이거 잘못 보면 이게 달링이 신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why don't you가 나왔어. 질문. why don't you는 왜 안 하니란 뜻입니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 겁니까?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게 어떠니? TV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어떠니? 이게 과연 남편한테 하는 소리일까? 아이한테 하는 소리일까? 아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그 뒤에 글을 보시면 알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the answer, 그 답은요. 대답이 지금 누가 나와? 머미가 나오죠?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마누라한테 엄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끔찍한데. 자, 어쨌든 아니요 엄마 관심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로이는 뭐를 하고 있었겠냐. 만약에 B 다음에 C가 나오면 말이 되게 이상해져요. C가 헤익 하고 있다가 게임하는 게 어떻게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매튜는 would sit with him, 그의 옆에 앉아가지고요, and try to get to know him 합니다. 그를 알게끔 노력하려고 했대요. to find out what would make him laugh 하니까. 자,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줄 거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C보다는 C 다음이 B라는 걸 아실 겁니다. 왜?
무엇이 그를 웃게 만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알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로이는 안 웃었지. 근데 B는 웃었어.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결정을 때린 거야. C다, B라는 거지. 이렇게 잡고 가. 일단 완벽한 답을 지금 순서 찾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라는 걸 일단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D 하나 남았죠. 자, 그래서 비록 로이가 would smile 다음에 a little 나왔어. 많이 웃어, 많이 안 웃어? 많이 안 웃어. 그럼 조금 웃어. 뭐 이 정도야 그냥. 그렇게 웃어요. To make his parents happy. 그러니까 그나마 엄마 아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 웃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웃지 않았대요. 자, 질문. 상식적인 문제. 스마일과 래퍼의 차이점 뭐야? F는 소리 내서, 그렇지. 래퍼는 소리 내서 웃는 거고. 스마일은 웃는 표정 짓는 거고. 네, 스마일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못생긴 얼굴 보여줘서. 선생님 자, 그래서 선생님 30분 넘어. 아 그래요? 벌써요? 알겠습니다. 최지훈 잠시만. 왜 안 보죠? 자, 그래서 결코 소리 내서 웃지도 않았고, 그다음 요거 밑줄 그세요. 이거 도치구문이에요. 또한 뭐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또한 뭐뭐도 하지 않았다. 은지 혹시 불편하면 요 라인이 앞으로. 자, 그래서 결코 뭐도 하지 않았다. ask for anything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 목마르면 뭐 사이다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창밖만 바라보면서 하익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C는 일단 뭔가 즐거운 상황 아닌 거 아시겠죠? 아까 우리 A 한번 다시 보세요. A 일단 즐거운 상황 아니었어. 그러면은 즐거운 상황 아닌 게 또 나왔다 하는 것은 결국은 A 다음은 C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바뀌는 순간이 언젠가 생기는 거니까. 자, 이제 D로 가볼게요. 그날 밤. 자, 시간 순서 딱 봐봐. 아까 이브닝 있었죠? 이브닝 다음은 당연히 나이트일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최소한 아까 B번에 나왔던 거 다음은 일단 D겠지. 근데 C 다음 B라며. 그 다음 그날 밤 D 나왔잖아요. 그날 밤 가는 저것만 딱 보는 순간 게임 오버. 답 찾았다 이건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순간 계속 끝까지 읽어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됩니다. 강하게 확신이 든다면. 수학이야 뭐 검사는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만 영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검사를 합니까? 영어는 수학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30문제 푸는데 10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 생각할 시간이 많이 주어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수쌤이 뭐라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한번 얘기해줘봐라. 그러면 갑자기 당장 4층 와서 원장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게 만약에 딱 보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날 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공유했어요. 그녀의 작은 어떤 행복의 피스칸데 또 조각 이러지 마. 행복에 어떻게 조각이 나와? 이건 그냥 부분이야 그냥. 행복의 부분을 누구와 함께 나눠요? 매튜와 나눴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잔이 알았으면 분명히 남편한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남편은 who was also overjoyed합니다. 과하게 기쁨이 있었대요. 이게 만약에 신경변화 문제에 딱 나오게 되면 딱 이게 직방입니다. 수잔과 매튜가 느꼈을 신경변화 무조건이에요. 왜? 아 슬픔이 마음이 찢어진다 나왔는데 지금 오버조이 나왔잖아요.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는요 로이를 onto his lap 무릎 위에다가 앉혔어요. 이거 노트북 컴퓨터 아닙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My little Roy saw a tiny boy and was filled with joy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their faces were shining with joy 합니다. 그들의 얼굴들이요 빛나고 있었답니다. 뭐와 함께? joy와 함께, 기쁨과 함께. 그래서 as they held their son in their arms 합니다. 요 마지막 장면은 서로 끌어안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내 억수로 지금 천천히 했습니다. 진짜. 보통 같았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원들은 이거 설명 안 하는 학원도 있어요. 장문 버려라. 이러면서 알아서 해라. 이거 치우기도 해요. 자, 115번. A에서 E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몇 번이야? 3번. 3번 누굽니까? 2살 된 애, 걔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코 올렸다 하는 그 얘기. 그 다음,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럼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안심했다가 아니라 heart breaking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음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스토리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7에서 118 두 개짜리 글입니다. 두 개짜리 글. 자, 원래 요렇게 117, 118의 문제 유형이 이 118 문제가 빈칸으로 나오는 거는 옛날 시대 글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할까 말까 내가 고민은 좀 했어요. 유형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일단 그래도 그냥 흐름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digital footprints are online portfolios of who we are, what we do, and by association what we know 합니다. 자, 디지털 풋프린트 무슨 뜻입니까? 디지털 발자국이죠. 그럼 쉽게 말해서 사람이 실제로 돌아다니는 발자국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상의 발자국인가요? 온라인상의 발자국이에요. 이거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 이렇게 딱 찍고 난 다음에 이쪽 저쪽 창들 다 가보잖아요. 그런 다음에 왜 쿡킥 해가지고 왜 흔적들 되게 남잖아. 그게 바로 디지털 풋프린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많으면 컴퓨터 속도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온라인 포트폴리오 대놓고 온라인이라고 하잖아. 그럼 포트폴리오가 무슨 뜻이야? 포트폴리오의 본질 특성이 뭐냐면 자기소개야. 그냥 자기소개. 그러니까 온라인 포트폴리오 하는 표현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소개를 얘기하는 건데 자기 요약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성에 따라서 우리가 뭘 아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쉽게 가시면 who we are 하는 거는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이걸 얘기하는 거라면 what we do는 우리가 보통 직업 얘기합니다.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나처럼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한다고요. 자, they are a guaranteed byproduct of life in a connected world 합니다. they 누굽니까? 생각할 시간 늘 드립니다. 발자국. 발자국이죠. 그래서 이러한 발자국은요, a guaranteed byproduct라고 합니다. byproduct가 무슨 뜻입니까? 부산에 있는 물. 부산물. 그죠? 나도 이런 내가 참 싫다. 자, 그 다음에 guaranteed 하는 표현은 보장된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그 옛날에 인형이나 원우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엄청 웃었을 텐데. 아휴, 세월이 많이 지났네. 자, 어쨌든 삶에 있어서 부산물입니다. 지금 중3들도 이제 이런 개그하게 됩니다. 나한테 정색해요. 초딩은 빵빵 터져야. 요즘도 짜증나.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너 커넥티드 월드 하게 되면 연결된 세상에서 삶의 어떤 보장된 부산물이래. 자, so 그래서 if 끊을게요. 만약 당신이 ever get online, 온라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use social media,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you create a digital footprint 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풋프린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every time 무슨 뜻입니까? 주어 동사 들어가면 1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니네 다 동아윤이잖아.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야, 이거 경상여 중에서 문제 나왔더라 원래. 와, 대박. 뭐뭐 할 때마다. 자, 뭐 할 때마다 당신이 웹사이트에 있을 때마다 개롱하는 건 뭘 타다가 아니고 그냥 어디 있을 때마다 또는 뭐 클릭 오너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아니면은 포스터 픽처 사진을 게시할 때마다 아니면은 어떤 상태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뭐 카톡에 상태 메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뭐 슬픔, 기쁨, 짜증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it is tracked 안 돼요. 추적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범죄자들이 어떤 걸 했을 때 행적이나 이런 걸 찾을 때 뭐도 찾냐면 소셜 미디어도 다 찾아요. 온라인 사이트도 찾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지금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 디지털 풋프린트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 생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그 다음 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can go online to any search engine 합니다.
어떤 검색 엔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서치에서 뭐 나와요? 구글 같은 거 나오죠. 이 사람은 네이버 모르나 봐. 자, 그래서 구글과 같은 이러한 검색 엔진으로 갈 수 있고요. 또는 any social media site, 그러니까 어떤 소셜 미디어 사이트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learn about you, 당신에 관해서 알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everything that you think is,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구조가 복잡한 구조입니다. 자, 일단 요거 일단 발라주세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지금 이게 이거예요. 원래 요게 지금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요거는 중간에 들어가는 일종의 삽입절이에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삽입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 is가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주격관계대명사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독해할 때는. 이게 제일 속편해요. 그러면은 저 빈칸에 들어갈 놈이 일단 형용사 아니면 명사야. 뭐뭐인 모든 것은 아니다야. 일단 이렇게 끝나. 자, 그러면은 보기를 잠깐 볼게요. necessary, improper, appropriate, private, satisfactory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necessary 무슨 뜻이야? 필수적인 또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다음 is가 들어가야 필요하다고요. 그다음 improper 무슨 뜻이야? 부적절한. 그다음에 3번 appropriate는요? 이건 적절한이죠. 아예 반대말이에요. private. What? 잠깐, one more time. 뭐라고요? 네? 저 죄송한데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뒷돈 많은 거 아시잖아요. 왜 이래요 세상스럽게. private. 프라이베이트. 아, 네가 좀 얘기해봐야. 저요? 네. 몰라요. 약간 뭐라 궁충궁충 안 그랬니? 예준이거든요. 아, 예준이가 그랬어요? 왜 좀 뭐라 그랬어요? 이벤트랑 헷갈렸어요. 아, 프리벤트랑 헷갈렸다고요? 아, 프라이베이트가 갑자기 예방하다로 지금 넘어갑니까 지금? 김동거이. 네. 프라이베이트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베리 감사죠. 김나영이. 네. 비공개. 네, 맞습니다. 다른 말로 사적인이죠. 이 private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privacy 하는 단어 있죠. 여러분 외래어로 들어보셨잖아. 야, 내 프라이버시야. 건드리지 마 이런 거. 사적인.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다음 마지막에 satisfactory.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단어를 아무리 글이 있는 단어를 찾으라 한다 해가지고 보기의 단어를 안 찾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만족하면. 아시겠죠?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든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쓰셔야 되죠. 옛날처럼 책 사자 두꺼운 거 이만한 거 들고 다니실 거예요? 자꾸 이러면 라떼는 말이야 한다. 자, 근데 보세요. 일단 저 빈칸을 일단 빼놔 놓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지만 왜 여러분들은 케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Does it really matter that someone can look up all of this stuff? 합니다. Does it really matter? 이 다음에 matter가 들어가면 보통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뭐 누군가가 can look up all of this stuff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것은 can affect your life.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in major ways 하니까 여러 가지 방식에서. 여기서 major는 주요한이요. 근데 중요한이요.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짓이 되게 영향을 끼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예요? someone부터 stuff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들춰본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네.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당신의 정보를 들춰다보면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 빈칸 들어간 건 뭘까? 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생활로 숨길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왜? 뭐 찾다 보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왜?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떠올라서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검색해보니 그 여자가 있는가 없는가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사생활 침해예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박인영이가 갑자기 오늘 선생님 수업 마음에 안 들어 저 이제 그만둘래요 이렇게 얘기했어.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박인영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야 학교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내가 찾아보잖아요. 그것도 사생활 침해예요. 자가 내한테 신고하면 나 철컹철컹 잡혀가요. 진짜예요. 이게 왜냐면 학원에서도 개인정보라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정보 이런 것도 되게 무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얘기가 이제 나온 거야. 주제가. 그러니까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 말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목에 대해서도 안 좋아요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게 일단 맞는 얘기고요. 아니면 안 좋으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나와도 맞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답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 보세요. 삶에서 여러분들도 하나 적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it can cause you not to get a job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인생 살 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것이 일으킬 것 같대요. 뭐를요? get a job. 무슨 뜻입니까? get a job. 직업을 얻다. 그 직업을 얻다. 그러면 아까 누군가가 네 개인정보를 들춰다본 게 니를 직업 못 얻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심지어는 not to get into the college, 대학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학 가실 수 있습니다.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학교 못 간다 이런 얘기야. 자, 요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설베이가 나왔죠? 질문, 설베이의 역할은 뭡니까? 역할이요? 네. 하나의 글 속에서 설베이의 역할이 뭡니까? 증거. 그렇지, 증거. 자, 보세요. 이거랑 많이 대표돼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리서치가 나오잖아요. 리서치 니네 독해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 단어야. 연구조사. 연구조사 왜 하는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2009년에 조사가 발견했는데요. 275개의 미국 리크루터래요. 리크루터 무슨 뜻입니까? 자, 일단 동사가 세드죠. 리크루터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채용 담당자야. 아시겠죠? 채용 담당자의 미 70%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They have rejected candidates based on information they found online 합니다. 보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에요. 거절했대요. 캔디데이트 무슨 뜻이야? 후보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 왜 그 취업 그 면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거절했대요. Based on 뭐를 근거로 해서? information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information이 뭐야? 그들이 온라인상에서 발견한 information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별표 칩니다. complete 나왔어요. complete 무슨 뜻입니까? 갈등. 동사로. 갈등의 경우. 갈등. 동사라 그랬다. 동사는 다자로 끝난다. 갈등하다. 갈등하다, 대립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와 대립된다고요? 회사의 기준과 대립되는 이야. 자,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김동인 학생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업 시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에 딱 들어가요. 그 면접까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네는 우리 회사 오면 뭐 할 건가? 그러니까 쉽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쌤마스터 아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극했는데 이 채용 담당관이 이 학생의 소셜 네트워크를 확인하니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아이씨 쌤마스터 이런 개 같은 회사 내가 또 가야 되나? 아이씨 면접 보러 가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채용 담당자가 야를 채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컴플리티드요. 말 그대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you could have an extremely impressive resume 합니다. 이 단어 무슨 뜻입니까? resume. 제기하다. 네, 극할 줄 알았습니다.
이력서입니다. 이거. 이력. 네. 이게 아마 지금 철자가 약간 좀 뭐 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have an extremely 매우 인상적인 이력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주는 뭐를 all of the community work you have done 네가 했었던 그 지역의 일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게 보통 우리가 뭐라 하면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걸 쓰는 종이를 뭐라 합니까? 이력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력서들을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이력서를 네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의 디지털 풋프린트가 shows a different 동그라미처럼 다른 측면을 보여준대. 뭐에? 네 성격의 다른 측면을 보여준대.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막 사진 찍으면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이들 자 밥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소셜 네트워크 딱 들어가니까 아이씨 오늘 구질구질한 데서 일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딱 알게 되는 순간 You may never achieve your dream. 너희는 너희 꿈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도 나중에 그 소셜 네트워크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 회사이거나 아니면 대학 지원할 때 거기에서 혹시나 소셜 네트워크를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다행히도 You will be aware of your digital footprint and how it can affect you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행히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희망적으로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거예요. 당신의 디지털 풋프린트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aware of란 말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거로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17번에 나온 뭐야? 3번. 3번이죠. 그러니까 네가 온라인으로 포스트를 온라인 상에 뭔가를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술형 대비로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서부고 제1고 할 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제목에다가 빈칸을 딱 때렸어요. 그리고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제목을 넣을 때, 제목을 적으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지문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목이라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소문자로 쓰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제목은 모름지기 최소한 명사 단어 같은 경우나 동사 단어는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특히 경력 달고 꼭 기억하세요. 이래 말해놓고 서부고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자, 그래서 첫 글자 무조건 대문자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전치사야 지금 소문자로 나와 있는 건데 전치사는 어차피 수식 개념으로 빠지는 용어라서 얘는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동사, 명사, 형용사는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고.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지금 뒤에가 지금 딱 3개 종류의 지문이 남았어요. 이 3개 중에서 질문 받을게요. 설명 하나 할 때는 제대로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충 질문을 이제 받아야죠. 만약에 질문이 없다는 거는 그냥 이 문제 다 하니까 그냥 시세에서 넘어갈래요 하든지 아니면 오늘 문제 안 풀었든지 둘 중에 하나요.